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를 100세까지 쏙쏙, 100세 쏙쏙입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실 겁니다. 어느새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온 커피. 누군가에게는 아침을 깨우는 활력소이자 누군가에게는 친구와 담소를 나누는 즐거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커피를 마실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지는 않으셨나요? 커피가 몸에 해롭다던데,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 같아, 뼈에 안 좋다는데 괜찮을까? 이런 걱정들 때문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특히 중장년층 분들의 경우 더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걱정을 한 번에 날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최신 의학 연구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커피는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암세포를 막고 수명을 늘리는 최고의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백세 쏙쏙에서는 우리가 매일 무심코 마시던 이 커피를 10년 더 젊어지는 기적의 물로 만드는 5가지 황금 법칙을 하버드, 존스 홉킨스 등 세계 최고 의학기관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여러분의 커피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닌 내 몸을 위한 건강 투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커피의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그저 카페인 덩어리로만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커피 속에는 무려 1000가지가 넘는 생화학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딱 2가지 이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폴리페놀, 그리고 그 안에 속한 클로로겐산입니다. 이 폴리페놀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숨만 쉬어도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 즉 몸속의 녹을 만들어냅니다. 이 녹이 우리 세포를 공격하고 늙게 만들고 결국 암과 같은 질병을 일으킵니다. 폴리페놀은 바로 이 녹을 닦아내는 우리 몸 최고의 청소부이자 방청제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클로로겐산은 이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커피의 쓴맛을 내는 바로 그 성분입니다. 이 녀석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클로로겐산은 항산화 작용은 물론 항염증, 항암, 혈당 조절 등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입증된 커피의 효능은 무엇일까요? 첫째, 강력한 항암 효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는 수많은 연구 끝에 커피가 간암과 자궁내막암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국 국립암연구소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매일 커피를 2~3잔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간암 발병 위험이 무려 40%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다양한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뇌를 지켜 치매를 막아줍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은 커피를 꾸준히 마시면 뇌의 특정 단백질 축적을 억제하여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피 한 잔이 우리의 기억력과 뇌세포를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셈이죠. 셋째, 심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과거에는 커피가 심장에 나쁘다는 오해가 있었지만 최근 대규모 연구들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미국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2~3잔의 블랙커피는 심부전 위험을 최대 12%까지 낮추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째, 당뇨병을 예방합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연구 결과 하루에 커피를 한 잔 더 마실 때마다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약 11%씩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커피 속 클로로겐산이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우울감을 날리고 활력을 줍니다. 커피는 도파민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해 우울증 위험을 낮추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이죠. 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놀라운 효능은 커피를 제대로 마셨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지금부터 그 5가지 황금 법칙을 하나씩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바로 블랙커피로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넣는 달콤한 설탕, 고소한 프림, 이것들은 커피의 효능을 전부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설탕은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게 만들어 당뇨 위험을 높이고 몸속에 만성염증을 일으켜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식물성 크림이라 불리는 프림은 사실상 기름덩어리, 특히 혈관 건강에 최악인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들어있어 혈관을 병들게 합니다. 커피의 좋은 성분인 클로로겐산과 폴리페놀을 100% 흡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순수한 블랙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최고의 건강 커피를 만드는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핸드드립, 즉 필터 커피로 마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건 너무 번거롭고 어렵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주 과학적입니다. 커피 원두에는 카페스톨과 카와웰이라는 디테르펜 계열의 지방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프렌치 프레스처럼 금속 필터를 사용하는 방식은 이 기름 성분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하지만 종이 필터를 사용하는 핸드드립 방식은 다릅니다. 이 촘촘한 종이 필터가 마치 현미경 수준의 그물망처럼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기름 성분들을 싹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필터 커피는 혈관 건강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커피 추출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법도 간단합니다. 드리퍼와 종이 필터, 주전자만 있으면 됩니다.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으며 커피 향을 맡는 그 과정 자체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훌륭한 명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내 몸을 위한 5분의 투자, 깨끗한 핸드드립 블랙커피 한 잔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법칙은 바로 원두의 색깔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하고 쓴맛을 좋아해서 새까맣게 볶은 원두를 선호하시는데요. 이것은 건강 측면에서는 아주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항암 성분, 클로로겐산 기억나시죠? 이 클로로겐산은 열에 아주 약합니다. 원두를 강하게 볶을수록, 즉 로스팅 시간이 길어지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 귀한 성분이 점점 파괴되어 사라집니다. 마치 좋은 채소를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다 파괴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반대로 너무 약하게 볶으면 커피 본연의 맛과 향이 살아나지 않죠. 따라서 가장 좋은 선택은 미디엄 로스팅된 원두입니다. 색깔로 보면 진한 초콜릿색보다는 약간 밝은 갈색을 띠는 원두죠. 이 정도가 클로로겐산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커피의 맛과 향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황금 지점입니다. 또한 가루로 된 커피보다는 원두 상태로 구입해서 마시기 직전에 바로 갈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신선하고 건강에 좋습니다. 갈아놓은 원두는 산소와 만나며 빠르게 산패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법칙은 커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 뜨자마자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커피부터 찾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코르티솔이라는 천연각성 호르몬, 즉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코르티솔은 보통 기상 직후 3045분 사이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코르티솔이 한창 뿜어져 나올 때 카페인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각성제가 너무 많네 라고 인식하고 코르티솔 분비를 줄이거나 카페인에 대한 내성을 키워버립니다. 결국 나중에는 커피를 마셔도 잠이 깨는 효과가 줄어들고 오히려 몸은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따라서 커피를 마시는 가장 좋은 황금 시간은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기상 후 2시간 뒤입니다. 보통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 사이가 가장 이상적이죠. 이때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의 각성 효과를 온전히 누리면서 몸의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칙 사보약도 과하면 독. 딱 이만큼만 드세요. 네 번째 황금 법칙은 바로 적정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도 과하면 독이 되는 법이죠. 미국 식품의약국과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고하는 성인의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량은 400mg입니다. 보통 우리가 마시는 원두커피 한 잔에는 약 100에서 15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산이 나오죠? 수많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건강 효과를 최대로 누리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커피의 가장 이상적인 양은 하루 3잔에서 4잔 사이입니다. 이 이상 마시게 되면 불안, 초조, 불면, 속쓰림, 심장 두근거림 등 카페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반드시 양을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 양은 조절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법칙은 커피의 효능을 2배로 늘려주는 최고의 짝꿍과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짝꿍은 바로 시나몬, 즉 계피가루입니다. 계피는 예로부터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재로 쓰였죠. 특히 계피는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릴 만큼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블랙커피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면 커피의 당뇨 예방 효과와 계피의 혈당 조절 효과가 만나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짝꿍은 견과류입니다. 커피만 마시면 속이 쓰리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분들이 계시죠. 이때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한 줌 곁들여 보세요. 견과류의 풍부한 건강한 지방이 카페인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어 각성 효과는 부드럽고 길게 유지시켜주고 속 쓰림과 같은 부작용은 줄여줍니다. 또한 견과류는 뇌 건강에 아주 좋으니 커피와 함께 최고의 뇌 영양 간식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보약 커피를 만드는 5가지 황금 법칙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커피를 도구로 만드는 최악의 습관은 무엇일까요? 딱 3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첫째, 단연코 믹스커피입니다. 편하고 달콤하다는 이유로 아직도 믹스커피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정말 큰 마음 먹고 끊으셔야 합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보통 설탕이 5에서 6g 들어있습니다. 각설탕 2개 분량이죠. 하루 3잔만 마셔도 각설탕 6개를 먹는 셈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프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혈관 건강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믹스커피는 커피가 아니라 설탕 프림 가루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몸을 생각하신다면 오늘 당장 착별을 고하셔야 합니다. 둘째,
펄펄 끓는 뜨거운 커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는 뜨거워야 제맛이지 라고 하시면서 입천장이 데일 정도로 뜨거운 커피를 후후 불며 드십니다. 이것은 식도 건강에 정말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65도 이상의 모든 뜨거운 음료를 식도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뜨거운 음료가 식도를 반복적으로 자극하고 손상시키면서 세포 변이를 일으켜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65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자판기에서 막 나온 커피가 보통 70에서 80도 정도 됩니다. 가장 쉬운 기준은 입에 넣었을 때 아 뜨거워 라는 느낌 없이 편안하게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식혀 드시는 겁니다. 잠시만 기다렸다 드시는 습관이 여러분의 식도를 지켜줍니다. 셋째, 빈속에 마시는 모닝커피와 잠들기 전 나이트 커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르티솔 문제 외에도 빈속에 커피를 마시는 것은 위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 위 속에 음식이 없는 상태에서 위산만 계속 나오면 위벽을 손상시켜 속쓰림, 위염, 심하면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커피는 가급적 간단한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최소한 잠들기 6시간 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의 수면 유도 물질인 아데노신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나는 커피 마셔도 잠 잘 자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이 드는 것과 깊은 잠, 즉 숙면을 취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이는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커피의 장점과 건강하게 마시는 법을 주로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모두에게 100% 좋은 음식이란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하시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커피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거나 주치의와 반드시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위장이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 커피가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이미 관련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마셔야 한다면 식후에 우유를 살짝 타서 산성을 중화시키거나 아주 연하게 내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골다공증이 있거나 폐경기 여성분. 커피 속 카페인은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물론 하루 3-4잔 정도의 적정량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미 골밀도가 낮아 걱정이신 분들은 평소에 우유, 멸치, 두부, 브로콜리 등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의식적으로 더 많이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셋째, 혈압이 높거나 부정맥 등 심장 질환이 있는 분.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높이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지만 이미 관련 질환으로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하루에 마셔도 되는 안전한 커피 양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넷째, 빈혈이 심한 분. 커피 속 탄닌 성분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식사 직후에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철분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커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조절하는 지혜. 그것이 진정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커피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커피를 어떻게 마셔야 할지 확실히 감이 잡히시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딱 1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잊지 않도록 꼭 마음에 새겨주세요. 하나, 첨가물 없이 블랙으로. 이왕이면 종이 필터로 내려 마시자. 둘, 원두는 새까만 것 말고 밝은 갈색, 미디엄 로스팅으로 고르자. 셋,
눈 뜨자마자 말고 기상 2시간 후 오전에 마시자. 넷, 몸에 좋다고 욕심내지 말고 하루 3잔에서 4잔만 마시자. 다섯, 계피가루나 견과류와 함께 최고의 궁합으로 즐기자.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믹스커피, 펄펄 끓는 커피, 빈속 커피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하고 어려운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나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10년, 20년 뒤 나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더 이상 찜찜한 습관이 아닌 나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보약 한 잔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평소 커피를 어떻게 즐겨 드시는지,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떤 다짐을 하게 되셨는지 따뜻한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알찬 건강 지혜를 가득 담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백세 쏙쏙이었습니다.